민수 씨, 네, 할머니 여기 있어요. 정말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순자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평소의 단정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겁이 났어요. 사람들 눈치, 민수 씨한테 피해줄까봐.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피해가 아니에요. 할머니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50년을 혼자 살아온 남자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본 이야기 들어가기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고, 민수 씨. 오늘도 일 나가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아침 7시 낡은 아파트 복도였습니다. 민수는 현관문을 잠그며 옆집 문을 힐끗 봤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막 신문을 가지러 나오는 참이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인사는 3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첫날부터 시작된 일상이었고 이제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52살이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왔고 결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인연이 없었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용기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조용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일은 잘했지만 회식 자리에서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술만 마셨습니다. 동료들은 민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똑같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를 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가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면 텅 빈 거실이 보였고 TV를 켜면 소음이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하나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복도에서 순자 할머니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몇 초가 민수의 하루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72살이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살고 있었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전화가 올 뿐 얼굴을 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단정했습니다. 언제 봐도 깨끗한 옷차림이었고 머리는 항상 정갈하게 빗어 넘기셨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선을 지켰습니다. 친절하되 가까워지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는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비닐봉지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6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건 힘들었습니다. 3층쯤 올라갔을 때 숨이 찼고 4층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도 장을 보고 오시는 길이었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민수와 눈이 마주치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 씨도 계단으로 오시는구나. 힘드시겠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할머니의 손에 든 장바구니가 신경 쓰였습니다. 무거워 보였고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민수는 이미 다가가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둘은 함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말없이 6층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천만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할머니의 손이 떨리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자식들은 왜 연락도 안 하는 걸까?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할머니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혼자 살고 연락할 사람도 없고 기다릴 사람도 없는 삶. 하지만 한 가지는 달랐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잠이 깨고 나니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장바구니가 무거웠는데 혹시 다치신 건 아닐까? 7시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할머니 집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신문을 가지러 나오신 참이었고 민수를 보자 반갑게 웃었습니다. 민수 씨, 오늘은 일찍 나가시네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민수는 안도했습니다. 다치지 않으셨구나. 네, 오늘 회의가 있어서요. 민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할머니가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문이 닫히기 직전 할머니가 손을 흔드는 게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하루를 보내는 동안 민수는 계속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웃일 뿐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 퇴근길 민수는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도시락을 고르다가 문득 과일 코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과가 보였고 신선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사과 한 봉지를 샀습니다. 누구 줄 건지도 모르면서 그냥 손이 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8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 내려 복도를 걷는데 할머니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갑자기 사과를 주면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을까? 고민하는 사이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시는 참이었고 민수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민수 씨, 뭐하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해서 사과 봉지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기, 이거 할머니 드리려고요. 너무 어색한 말투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민수 씨. 제가 사과 좋아하는데. 민수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기뻐하시는 것 같았으니까. 며칠 뒤 민수가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반찬통이었고 쪽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민수 씨, 사과 잘 먹었어요. 반찬 조금 만들었는데 드세요. 마이너스 순자 마이너스. 민수는 봉투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반찬통을 열자 김치찌개가 담겨 있었고 아직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맛이었구나. 집밥이라는 게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줬다는 사실이 이렇게 가슴을 따뜻하게 할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반찬통을 깨끗이 씻어 할머니 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함께 남겼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복도에서의 인사가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한마디였지만 이제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까지 나누게 됐습니다. 민수는 스스로를 경계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는 건 아닌지, 할머니에게 폐가 되는 건 아닌지. 밤마다 고민했지만 아침이 되면 또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수는 퇴근길에 슈퍼에서 고등어를 샀습니다. 할머니가 생선 좋아하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할머니 문 앞에 고등어를 두려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아주머니였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등어를 들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아주머니가 뭐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려 했지만 할머니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출근했습니다. 월요일 아침도 화요일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수요일 저녁 민수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문틈으로 얼굴만 내밀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리를 두려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못 뵈어서 괜찮으신가 해서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바빴어요. 그리고 민수 씨 앞으로는 너무 자주 왕래하지 말아요.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왜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우리 둘 다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민수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역시 너무 가까워지려 했구나. 할머니는 그냥 예의상 친절하셨던 건데 내가 착각한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도에서 할머니를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일부러 일찍 나가거나 늦게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아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평소 루틴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고 혼자 아침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 도시락을 사고 집에 들어와 TV를 켰습니다.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복도가 더 춥게 느껴졌고 집이 더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민수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같은 층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 요즘 앞집 할머니랑 안 친하신가 봐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잖아요. 둘이 자주 본다고. 근데 할머니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던데.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슈퍼에서 장을 보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도 힘드셨겠구나. 사람들 눈치 보시느라. 그래서 거리를 두신 거겠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할머니 생각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할머니 문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렸고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는 회사 동료들 번호만 있었습니다. 전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낼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여는 소리, 발소리. 민수는 현관으로 가서 문구멍으로 밖을 봤습니다. 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시는 참이었습니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다가 민수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문을 보며 한참 서 계시다가 천천히 자기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할머니도 혹시 나를 생각하시는 걸까? 그날 밤 민수는 잠들기 전 결심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민수는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제대로 요리해 본 적 없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서 된장찌개 레시피를 찾았고 재료를 사러 다시 슈퍼에 갔습니다. 2시간 동안 부엌에서 씨름했습니다. 된장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불은 얼마나 세게 해야 하는지, 모든 게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찌개는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맛을 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찌개를 반찬통에 담았습니다. 저녁 6시 민수는 반찬통을 들고 할머니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민수를 보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민수 씨,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는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반찬 만들어 봤어요. 서툴지만 드셔보세요. 할머니는 반찬통을 보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수 씨, 왜 이러세요? 민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더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민수 씨. 민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집은 깨끗했고 따뜻했습니다. 작은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소파에 앉게 하고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할머니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미안해요. 제가 너무 겁이 났어요. 겁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 눈치도 보였고 또 민수 씨한테 폐가 될까봐 걱정됐어요. 저는 이제 늙었는데 민수 씨는 아직 젊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외로워요. 혼자 사는 거 힘들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 씨도 저처럼 외롭구나. 몰랐어요.
민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어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결혼 안 하셨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함께 산다는 게 두려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남편 떠나보내고 나서 다시는 누군가와 가까워지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아프니까. 민수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오랜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를 만나고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침에 인사할 때, 복도에서 마주칠 때, 그게 좋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도 고백했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할머니 때문에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퇴근할 때도 할머니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50년, 70년을 살아온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계속 이상하게 볼 텐데.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그냥 이웃으로 지내면서 조금씩 가까워지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가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다시 복도에서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인사 뒤에 담긴 의미가 달랐습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도 민수가 나갈 시간에 맞춰 문을 열었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몇 초가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가 퇴근하는 시간, 할머니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거나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우연인 척했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할머니 문 앞에 작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할머니, 내일 저녁 시간 있으세요? 같이 저녁 먹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의 문 앞에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좋아요. 6시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민수는 하루 종일 설렜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시계만 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 후 슈퍼에 들러 과일과 꽃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샤워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6시 정각, 민수는 할머니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단정한 옷을 입고 계셨고 머리도 예쁘게 빗으셨습니다. 민수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수 씨. 민수는 꽃과 과일을 건네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밥. 집밥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민수는 감동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했어요. 즐거웠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했지만 편안했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웃었고 서로 반찬을 권했습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민수 씨, 우리 가족 사진 보여드릴게요. 할머니는 앨범을 펼쳤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할머니와 남편이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고 여행 사진도 있었습니다.
행복하셨겠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민수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도 민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며칠 뒤 복도에서 다시 같은 층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민수를 보자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민수 씨, 요즘 앞집 할머니랑 또 가까워지셨나 봐요? 어제 할머니 집에서 나오시는 거 봤는데.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나이 차이도 많고 좀 이상하다고. 뭐 하시는 거냐고.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가 뭘 하든 아주머니랑 상관없잖아요. 왜 자꾸 신경 쓰세요? 아주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웃이에요. 서로 도와주고 같이 밥 먹고. 그게 뭐가 이상해요? 아주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는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할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민수 씨, 괜찮아요? 아주머니한테 그렇게 말해서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신경 안 써요. 우리가 뭘 하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잖아요.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민수 씨. 저를 지켜줘서. 민수도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민수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남편과 어떻게 만났는지, 결혼 생활은 어땠는지, 남편이 떠난 뒤 어떻게 살았는지. 남편이 떠나고 1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식들은 외국에 가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정말 외로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생각했어요. 오늘도 혼자구나. 오늘도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하루하루 버텼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를 만나고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 뜨면 민수 씨 생각이 나고 저녁에는 민수 씨 기다려지고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민수도 고백했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저도 평생 혼자 살았어요. 가족 없이, 친구 없이, 그냥 존재만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만나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게 됐어요.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울었습니다. 50년, 70년의 외로움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민수는 할머니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요. 서로 기다리고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천천히 함께 늙어가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함께 늙어가요. 그날 밤 민수는 할머니 집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을 때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복도에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녁 6시 번갈아 가며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고 민수는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계란 후라이도 태웠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와 함께 시장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장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아파트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해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민수도 웃었습니다. 저도요. 처음으로 외롭지 않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거친 손이 서로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순자는 이제 서로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인사가 없으면 하루가 어색했고 저녁을 함께 먹지 못하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자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결혼 같은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저한테 뭘 원해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할머니가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민수 씨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행복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일기를 써본 적 없었지만 오늘은 쓰고 싶었습니다. 오늘 할머니와 공원을 산책했다.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이게 사랑일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행복하다. 처음으로.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집 문도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산책을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7시 두 사람은 함께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말없이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로만 보였으니까. 어느 날 같은 층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 순자 씨, 저 사과드릴 게 있어요.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제가 너무 참견했어요. 두 분 보니까 정말 좋아 보이세요. 행복해 보이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민수 팔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이제 사람들도 인정하나 봐요. 가을이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었고 바람은 선선했습니다. 민수와 순자는 여전히 매일 아침 산책했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순자가 민수에게 제안했습니다. 민수 씨, 우리 남편 산소같이 가실래요? 민수는 놀랐습니다. 할머니 남편, 그분 산소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가보려고요. 민수 씨와 함께 가고 싶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함께 가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차를 타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걸려 도착한 곳은 조용한 공원 묘지였습니다. 순자의 남편 묘 앞에 섰을 때 민수는 긴장했습니다. 묘비에는 남편의 이름과 사진이 있었습니다.
온화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자는 무릎을 꿇고 묘 앞을 정리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꽃을 놓았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정리를 마친 순자가 묘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오랜만이죠. 그리고 민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여기 앉으세요. 민수는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여보, 이분이 민수 씨예요. 우리 아파트 이웃이고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떠나보낸 후에 다시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마음이 움직였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민수 씨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여보, 화내지 마요. 저 이제 다시 살아보려고요. 민수 씨와 함께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민수가 묘비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민수라고 합니다. 할머니를, 순자 씨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순자는 민수를 보며 울었습니다. 민수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묘 앞에서 나란히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순자가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민수 씨. 함께 가줘서. 민수는 순자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받아주셔서.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순자 집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순자가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민수 씨,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민수가 돌아봤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복도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민수와 순자는 복도 창문 앞에 서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렸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할머니 예쁘죠? 민수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뻐요. 민수 씨와 함께 봐서 더 예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을 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와 순자의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산책했고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번갈아 가며 요리했고 함께 TV를 봤습니다. 주말에는 시장을 갔고 공원을 산책했고 가끔 영화도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순자가 기다렸고 저녁에 집에 오면 순자가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며 느꼈던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민수가 옆에 있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순자의 딸이 한국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딸은 민수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민수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행복해 보였고 민수는 정성스러웠습니다. 딸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살고 있어요. 딸이 떠난 후 순자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덕분에 딸이 안심하고 갔어요. 고마워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할머니 가족들이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수 씨,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순자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민수는 순자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순자는 민수에게 기대었습니다. 민수는 순자를 감싸 안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두 사람은 그렇게 해가 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55살이 됐고 순자는 75살이 됐습니다. 함께한 시간은 5년이. 5년 동안 두 사람은 단 하루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났고 매일 저녁 함께 잤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 없으세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민수 씨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민수도 웃었습니다. 저도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그냥 존재만 하다 끝났을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할머니와 함께한 지 5년이 됐다. 5년 동안 매일 행복했다. 늦게 시작한 사랑이지만 후회 없다. 남은 시간 할머니와 함께 웃으며 살고 싶다. 그게 내 소원이다. 복도 창문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만으로 행복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총각과 앞집 할머니. 그날 이후 서로를 기다리게 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